100만이 넘는 회원들이 160여 개 나라에서 평화와 국제 이해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존직, 그리고 공평, 성취하는 모든 일의 우수성,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비전. 로터리 가입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업과 전문 직업의 헌신적인 지도자들의 훌륭한 함께 막 들어오신 것입니다. 로터리를 봉사의 모범의 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이 역사와 앞으로 더욱 빛나게 될 미래의 기술가들입니다. 그럼 우리 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는 새로운 진로를 서면서 로터리 창시자 폴 해리스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몇몇 사업가들과 만났을 때였습니다. 폴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정열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세일즈맨, 신문기자, 카우보이, 그리고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폴은 이렇게 다채로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능하고 성실한 직업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는 데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1904년 폴 해리스는 인구 200만도 새롭게 발전해가는 시카고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폴은 성장 발전하는 기업 생태를 흥미있어했지만 조그만 마을에서 가졌던 정직하고 근면한 사업가들과의 친목과 동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는 친구를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클럽을 만들어 우리 조그만 마을에서 나눴던 우정을 되찾고 서로 돕고 살면 어떨까요? 1905년 6월 23일 저녁 최초의 회원 4명이 자리를 같이 하면서 로터리가 탄생했습니다.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은 매주 정기 회합을 가져 사업 아이디어를 교환했고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로터리란 이름은 초창기 클럽 회합이 어느 한 회원의 사업 장소와 또 다른 회원의 사업 장소로 여러 개 음식점을 돌아가면서 개최된 걸 의미합니다. 이들의 초창기 관심은 우정과 사업 아이디어의 교환에 있었으나 폴 해리스는 바쁜 사업인들을 계속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보다 더 떠드는 어떤 하나의 목적, 즉 봉사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일찍 깨달았습니다. 폴은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사업 지도자들의 고리를 연결되었고 그들의 뛰어난 지도력이야말로 훌륭한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를 향한 로터리의 비전이 커져감에 따라 로터리 회원수도 증가해서 첫 클럽 창립 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번째 클럽이 조직되었습니다. 1910년 시카고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16개 로터리 클럽이 모인 가운데 제2회 로터리 대회를 개최 전국 로터리 클럽 연합회를 조직했습니다. 시카고 클럽의 어느 회원에 의해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거둔다라는 개념이 소개된 것도 바로 이 첫 번째 대회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로터리는 초아의 봉사라는 바탕위에 조직되어야 한다고 또 다른 지도자가 선언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토는 80년 동안이나 전 세계 로터리 회원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아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첫 클럽을 조직함으로써 명시적인 로터리가 국제적인 단체가 된 것은 1910년 말 캐나다 마니토바의 유니트 클럽이 생기고부터였습니다. 1911년 로터리 공식 잡지인 로타리안이 로터리 초대 사무총장 체스페리에 의해 창간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서양을 건너 아일랜드와 영국 내 클럽들이 조직되었고 1912년 로터리 대회에서 로터리 클럽 국제연합회로 그 명칭이 변경 승인되었으며 1922년에 다시 국제 로터리로 그 명칭을 줄였습니다. 로터리가 본 세계적인 단체로 발돋움했던 시기는 1920년대부터였으며 초아의 봉사는 유럽, 북남미, 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카고 신문의 한 만화가가 로터리 제21주년을 기념했듯이 로터리는 바야흐로 전 세계를 애웠다고 했었습니다. 오늘날 국제 로터리는 160여 개 국가 및 지역을 대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시카고에서 첫 번째 회합을 가진 일에 많은 해가 거듭되었습니다. 인력거가 우주여행에 이르고 원시적인 전화가 인공성 통신에 이르도록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통신수단은 세계를 더 작은 장소로 만들지만 여러 해 동안 쌓인 문제점들은 우리들 사이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많은 해결 방법은 있으나 그 해결안과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있습니다. 로타리의 도전은 부족한 것, 즉 결핍과 그 해결안 사이의 교량 역할인 것입니다. 공동의 최후는 세계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술, 창조, 근면,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로타리의 봉사를 특징짓는 기본 요소들이며 또한 여러분 봉사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로타리 도전이 바로 여러분의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4대 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클럽 봉사, 여러분은 클럽에 봉사하고 참여합니다. 직업 봉사, 로타리의 높은 규모과 이상을 직장 내에서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에서 더욱 행복하고 생산성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사회봉사, 여러분 지역사회에 손을 뻗쳐 생활 수준의 향상 방법을 모색합니다. 국제봉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로타리안들입니다. 국민들 간의 평화와 보다 나은 이해를 요구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나갑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참여는 클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업 및 전문 직업으로부터 얻은 기술과 재능을 클럽 봉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일부 사회에 되돌려줍니다. 여러분은 주회에 참석하고 분과위원회 일을 하며 지원을 약속하고 신입 회원을 발굴하는 등 클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이란 직책으로 임명되면 리더 중에 리더 역할을 맡아야 하기도 합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이사로서 클럽의 지도적 임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뽑힌 클럽 지도자들은 지구 총재가 주재하는 차기 회장, 연수회 및 지구협의회와 같은 특별 연수에 참석하게 됩니다. 지구 총재는 1년 동안 지구 내 로타리 클럽을 돕고 자문하는 봉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기 총재도 국제협의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에서 온 임원과 함께 봉사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모든 로타리안들은 주회에 참석하며 많은 로타리안들은 지구 대회에 부부 동반도 참가해서 로타리 지식을 습득하고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회합 중 최고의 회합은 로타리 국제 대회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 수천 수만의 로타리안들이 시드니, 동경, 필라델피아, 멕시코시티, 우한, 그리고 만셀과 같은 대도시에서 모입니다. 이 나흘 동안의 모임에서 멋진 여행과 새로운 일정, 훌륭한 여행사, 그리고 영수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에 위치한 국제 로타리 중앙 사무국 대표들, 즉 전 세계의 로타리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원을 만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앙 사무국은 세계 산지에 있는 지구과 더불어 클럽과 지구를 위해 봉사하며 로타리 프로그램을 진척시킵니다. (1905년 2월 23일) 로타리는 탄생했습니다. 폴 해리스 웨, 석탄상 실베스터 스틸, 광산기사 가스타브 로, 그리고 재단사 하이란 쇼르가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은 미국, 독일, 스웨덴, 에이르교로서 신교, 로마 카톨릭, 유태교 신자들이었습니다. 80년이 넘도록 로타리는 여전히 국제적, 직업적, 철학적으로 세계 본보기로 빛나고 있으며 회원들의 깊은 이해와 동지애를 창조해내는 모임입니다.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직장 환경을 개선하고 이웃을 도와 그들 자신을 도와주며
기아나 질병과 싸워 인간의 고통을 줄여주는 로타리는 초아의 봉사입니다. 이를 완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약한 사람이나 게으른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로타리안 여러분의 도전입니다. 100만 성의 로타리안들이 여러분 옆에 서 있습니다. 봉사의 모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타리안들은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직업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동료 로타리안에게 여러분의 직업을 대표하는 것. 둘째, 여러분의 사업 및 전문 직업, 그리고 일반인에게 로타리 봉사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절 역할을 하는 것. 셋째, 사업 전문 분야 및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평하고 제기하는 클럽 활동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는 것. 상업 중심지에 있는 로타리안 여러분은 사업과 전문 직업의 높은 기준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여러분의 직업을 사회 모범장으로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과 전문 직업의 많은 실천 기준은 로타리안들이 창출한 것들입니다. 서로를 뻗어 다른 사람에게 직장에서의 의미를 찾게 해주며 고객, 동료, 고용인, 일반인, 심지어는 경쟁자들에게도 골쾌하게 대우해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직업을 통한 봉사입니다. 사회의 문제점과 욕구 부분에서도 직업재능에 박이 퀴즈가 많이 주어지는데 젊은이들의 성공을 도와주는 일로부터 퇴직자, 신체 장애자,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새 직장을 알선해주는 일들입니다. 클럽 주위에서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다른 회원들을 위해 여러분은 직장 실천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직업개발, 직업활동, 직업인식분과위원회 위원 같은 직업분과위원회에서 활약하기도 합니다. 직업봉사에 관계되는 안내와 사료는 클럽 직업봉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습니다. 직장의 새로운 개발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사회 모든 직업의 높은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에 있어서 동료 로타리안과 토론할 때가 가장 만족한 시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모든 사업 결과를 평가할 때 4웨이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4웨이 테스트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든 로타리안들에게 공평과 정직의 척도로 사용되는 간단한 표준이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업 및 전문 직업의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타리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 표준을 알려줌으로써 모범적인 사업 실행 정신을 전체 지역사회에 불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로타리 봉사의 두 번째 봉사, 직업봉사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자라 여러분은 초아의 봉사의 참뜻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타리안들은 본래 사업 및 전문 직업 분야에서 성공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봉사에서 여러분의 질 높은 직업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기 사업과 전문 직업의 성공과 이익 그리고 성장들을 위해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 굶주린 자, 병든 자, 집 없는 자, 신체 장애자, 그리고 문명자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약물 남용 방지운동, 환경사업 문화발전 등에서 보다 큰 지역사회 이익을 위해 재능을 쏟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유능한 재능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먼저 결핍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품과 봉사를 위한 가치조사를 해야 하듯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내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지역사회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직업분류 원칙에 따라 클럽의 회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사회의 커다란 시험 견본을 이미 가지고 출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필요한 또 다른 재능은 전략 능력입니다.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셨으면 이번에는 그것이 물품인지 봉사인지를 가려냅니다. 여러분의 사업 재능이 이제 사회 개발의 기술화가 된 것입니다. 로타리안들은 대개 정부가 착수할 수 없는 전략에 집중하게 되는데 개발대상 국가의 로타리안들은 식량, 식수, 주택, 건강 보호 같은 인간의 기본 필요 욕구로부터 착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원조 프로그램이 활발한 나라의 로타리안들은 문화적, 교육적 생활 수준의 향상, 즉 인간화 전략을 구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수행 실력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일즈 능력이나 행정, 기술 혹은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실력 발휘입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개발하고 응용하는 그 기술과 하는 모든 일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그 정신을 그대로 모든 로타리 프로그램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타리안들은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로타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찬사를 받아가며 그 명성을 온 지역사회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기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식량, 식수, 의류, 주택, 질병 예방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물 남용, 문명 퇴치, 그리고 신체 장애자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문화 발전을 위해 예술가를 지원하고 비품을 제공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 이상적인 본보기를 제시해주고 자문해주며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로타리안들은 열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하실 때 많은 로타리안들이 알게 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봉사의 보상은 항상 값을 치른 것, 그 이상만큼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따르며 여러분은 직업에서 찾는 모든 희생, 시간, 금전,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얻는 이득은 바로 초하의 봉사를 실천한 성취감과 만족감입니다. 생활의 속도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온 것은 기술입니다. 폴 해리스가 로타리 클럽을 만든 80여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의학, 새로운 물질, 이 모두 과학의 진보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세계 도처에 계속 잔존해 있습니다. 비록 치유의 방법이 있어도 세계의 많은 프로의 그대로 방치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도덕인 것은 분명합니다. 로타리 사업 및 전문 직업에서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이러한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창조력, 재능, 전문 지식 및 세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오늘날의 기술과 자원에 응용시킬 지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국제 평화와 선의의 사정에서 영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타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마음과 마음의 운동입니다. 오해의 장벽을 깨고 실적으로 선의를 전진합니다. 봉사를 통한 평화,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평화입니다. 클럽이 국제봉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타리의 국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사회 봉사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 클럽들이 사회 봉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봉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천 명의 유학생, 교사, 신문기자들의 해외 유학을 돕고 있는 국제 로타리 재단의 지원입니다. 모두 9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어 국제 간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로타리 인도주의 이상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든 참가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봉사 참여의 또 다른 방법은 청소년 교환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 클럽이 10대 학생을 교환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심어주며 시야를 넓게 해줍니다. 네 번째 국제봉사 참여 방법은 국제대회 참가입니다. 매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며 국제대회에 한 번의 참석은 로타리의 개념을 클럽 단위에서 범세계적인 단위로 바꾸어 놓습니다. 친목을 통한 봉사에 놀랄만한 정보망입니다. 그 외 많은 국제 로타리안들을 세상으로 회합들이 있으며 이는 모두 우리 지구촌 가족들의 사이를 개선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희망과 국제 이해 및 선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타리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 로타리 중앙 사무국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에 위치한 이곳과 세계 산지에 있는 지국에서 여러 번 국제봉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 잡지 로타리안과 레비타 로타리아가 중앙 사무국에서 발행되며 그 외에도 20개국 언어로 발간되는 25개 공식 지역 잡지가 있습니다. 이들을 로타리의 국제활동을 설명해주는 진열장 노릇을 합니다. 또한 로타리의 모든 면모를 담은 팜플렛,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필름을 포함한 시청학 자료 및 인쇄물을 비치하고 있는 완전한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뜻있는 봉사, 우리 주변에 있는 결핍 부분과 그 해결안에 대한 조량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로타리의 소정입니다. 성취한 자들은 여러분 각자의 상상력을 펼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테스트하는 유일한 도전이 로타리입니다. 바깥 세상을 탐험하면서 여러분의 참여가 만든 변화된 평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기회가 바로 로타리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과 혹은 클럽 회원과의 실체를 통해 얻어지는 특이한 동료와 우정이 로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로타리는 봉사의 문으로 들어설 때 인생의 성취감에 대한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진지한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창조력과 재능, 지도력으로 우리 직업과 사회, 온 세계에 봉사하는 값진 우정과 멋있는 도전은 로타리 봉사의 몸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순간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상의 끈질긴 기아를 끝내기 위한 자원 해결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냥 그 문제에 매달릴 뿐만 아니고 고통을 덜어주려고 할 것만도 아니고 실제로 영구의 기아를 끝내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기아의 종식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사람들은 기아와 아사는 피할 수 없는 것, 인구는 너무 많고 식량은 부족하다라고 여겨왔었다. 지금에 와서는 서기 2000년 후로 예측되는 세계 인구도 모두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고 세계술의 진보로 그 이상의 생산도 약속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 인구의 식량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은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기아는 파괴적인 규모로 지속되고 있다. 매일 기아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35,000명씩이나 된다. 1분마다 24명. 대부분이 어린이들이다. 지난 3년만 해도 아사한 사람의 수는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와 거의 맞먹는다.
구하려는 우리들의 온갖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극복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기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제한적이고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전형 교수 시간에 보아온 기근의 피해자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기근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아로 인한 하루의 사망률의 10%일 뿐이다. 나머지 90%의 사망은 기아로 인한 것이다. 만성적이고 집요한 기아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기근은 대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집요한 기아는 주목되고 있지 않다. 조용한 학살이다. 만성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은 그저 가난하게 보일 뿐이다.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나 실은 몇만 명씩 죽어가고 있다. 매일 만성적으로 심한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의 수는 100대의 정부 제트기가 각각 240명의 어린이를 태운 채 지상으로 추락해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런 제트기의 추락들은 광락한 세계 통신망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결코 대대적인 기사로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가공할 재해는 사람들의 시야와 관심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인간사의 충격적인 비극 앞에 그야말로 생사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근과 만성적으로 집요한 기아와의 구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기근은 갑자기 발생한다. 만성적으로 집요한 기아는 매일과 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비극인 것이다. 기근은 특정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만성적인 기아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70개국, 즉 전 대륙에 펼쳐진 상태인 것이다. 기근은 갑자기 인간 생활에 타격을 주어 살아오던 집도 버리고 굶주린 사람들로 꽉 찬 캠프로 몰아넣게 한다. 만성적이고 집요한 기아는 여러 되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상태인 것이다. 만성적이고 집요한 기아는 그들의 매일 겪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기근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급격한 식량 부족 때문에 몸이 쇠약해서 굶어 죽게 된다. 만성적으로 일고 있는 기아는 갑자기 아사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목을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사는 서서히 진행된다. 굶주리는 사람은 아사뿐 아니라 암과 같이 사람들의 체력과 저항력을 끈질기게 앗아가기 때문에 보통 감기나 설사에도 수많은 떼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만성적 기아는 치명적인 상태가 아닌 때에도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45살까지만 살아도 장수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4살쯤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나 실은 8살인 것이다. 만성적이고 집요한 기아 속에서 심신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굶주리는 사람은 단백질이나 그들을 기탱할 수 있는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기생충의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해버리는 뇌가 많이 보이고 있다. 충분한 바이타민과 영양소의 섭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로 매년 25만 명의 어린이들이 바이타민 A의 부족으로 시력을 잃고 있다. 5살의 건강한 어린이의 팔둘레는 16cm가 됩니다만 심한 영양부족의 어린이는 12cm 전후입니다. 이것은 정상 체중의 60%밖에 안 되는 것이로서 이런 어린이는 제3도의 영양장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곧 어린이들이 자기 정상 체중의 40%를 잃었다는 말입니다. 영양장애와 이에 따르는 병이 사망원의 제1위를 이루고 영양장애가 원인이 되는 병은 거의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기아가 일고 있는 나라의 어린이들은 거의가 이와기에 죽는다. 어버이들은 태어난 애들 중 몇 명이라도 건지기를 위해서 많은 애를 낳게 된다. 굶주리는 나라의 어머니들은 기아가 없는 나라의 어머니보다 2배 이상의 출산을 요구한다. 기근에 의한 죽음과 만성적이고
기회를 그들은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Without opportunity, 기회 없이는 굶주린 사람들도 자신들의 기회를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또한 깨끗한 물, 효과적인 위생시설, 예방접종, 가족계획 시설 등을 하도록 이끌어야 하며 또 기회란 그들이 토지, 종자, 농기구를 손에 넣도록 하는 것이며 농업의 연구 및 기술 개량, 관계 소 의 동실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행동함으로써 가능성에서 현실화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왕의 동식을 고하는 새 세대가 왔음을 외치는 것이다. 기근과 만성적 기아와의 명확한 구별이 너무 널리 알려진 관계로 결정적이며 효과적인 대책도 취해져야 할 시대이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정치적 경제적 과제의 급선무가 되는 시대이다.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도 재분배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아도 종식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이 일은 결코 영리하지 않다. 아주 완벽한 도전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 가장 위대한 찬사를 보내더라도 서슴없이 떳떳할 수 있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한 역사입니다.